2011년 5월 2일 오후 1시 30분 허저우시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여성은 경찰에게 한 가족이 모두 숨을 거둔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곳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그 건물은 7층짜리 건물이었고 사고를 당한 일가족은 4층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부부가 발견되었고 나머지 각 방에서 2명의 아이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남성의 신원은 44세의 세무국 간부인 저우자 시용이었고 46세의 아내는 링샤오윈으로 밝혀졌습니다. 딸아이는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아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온 가족은 소리 없이 쓰러져 있었고 수많은 범죄 현장을 수사했던 경찰들은 이렇게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없었죠. 경찰은 즉시 특별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처음 가족을 발견한 사람은 저우자 시용의 어머니와 가정부였고 가정부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온 가족은 저우자 시용의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가정부와 저우자 시용의 어머니는 5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저우자 시용의 가족은 4층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가정부와 저우자 시용의 어머니는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집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아들 가족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가정부와 먼저 결혼식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슨 일인지 오후 1시가 되었는데 아들 가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가정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죠. 여전히 문은 잠겨 있었고 어머니는 열쇠로 잠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의 가족 모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이 침입한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한밤중에 일가족 4명이 모두 살해당한 것으로 보았고 그들 가족이 문을 열고 자지 않는 한 범인이 몰래 들어왔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범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모두 저항의 흔적이 없는 걸로 보아 잠들어 있던 도중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범행 도구는 망치와 비슷한 둔기와 날카로운 흉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2가지 도구를 동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2명 이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범인은 범행 후 여유를 갖고 사건 현장을 꼼꼼히 청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르는데 약 10에서 20분 정도 걸렸고 현장을 정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현금과 귀중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원한 관계로 보았습니다. 범인은 사건 현장을 치밀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의 모발, 혈흔 등 어떠한 증거도 얻지 못했죠. 저우자 시용과 그의 아내는 많은 돈을 벌었고 그들이 사는 집은 시내에 접해 있었습니다. 총 7층 건물은 부부의 소유였죠. 저우자 시용의 집 열쇠는 총 5개로 저우자 시용과 아내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저우자 시용의 어머니가 하나, 그리고 2 자녀가 함께 하나의 열쇠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열쇠는 예비로 집에 보관 중이었고 그 열쇠는 그대로 그곳에 남아 있었죠. 경찰은 부부의 친척들부터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친척들이 열쇠에 접근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었죠. 저우자 시용은 가족이 적어 함께 사는 어머니와 형 1명뿐이었습니다. 저우자 시용의 형은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없었고 알리바이도 확실했습니다. 저우자 시용의 어머니는 범죄를 저지를 동기도 능력도 없었죠. 그렇게 저우자 시용의 친가 쪽은 이 사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링샤오윈은 자신의 어머니와 총 5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링샤오윈은 셋째 딸로 큰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오빠를 제외하고 남동생과 막내 링샤오진은 어머니와 한 집에 살았습니다. 링샤오윈의 남동생에 따르면 가족관계는 매우 좋았으며 특히 링샤오윈과 링샤오진은 유난히 친했다고 말했습니다. 링샤오윈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동생 링샤오진은 자신이 저축한 돈 20만 위안을 언니에게 빌려주기도 하였죠. 조사 결과 링샤오윈과 갈등을 겪은 유일한 사람은
링샤오진의 남편이자 링샤오윈의 제부인 리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링은 링샤오윈의 건설 현장에서 현장 감독관이었습니다. 링샤오진에 따르면 리링은 휴일도 없었으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링샤오윈은 리링에게 약속한 월급보다 적게 주었고 종종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날 밤 링샤오진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월급을 달라며 요구했었죠.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실이었던 6층에서 양말을 신은 발자국을 발견한 것이었죠. 발자국의 사이즈는 250mm로 발 사이즈의 남성의 키가 160cm에서 170cm로 추정했습니다. 리링의 키는 172cm로 큰 차이가 없었고 리링은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있었으며 링샤오윈의 집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경찰은 재빨리 리링의 발 사이즈와 사건 현장의 발자국 사이즈를 비교했지만 사이즈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링을 수사선상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링샤오진은 경찰에게 한 가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링샤오진은 언니가 바람을 피워 살해된 것 같다고 말했죠. 가정부 또한 그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링샤오윈은 종종 모임을 가졌고 새벽 1시에서 2시에 귀가하기도 했었죠. 링샤오윈에게 애인이 있다면 그녀의 집 열쇠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신속하게 이 방향으로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경찰은 실제 링샤오윈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 가벼운 관계였고 링샤오윈의 가족을 해칠 만한 동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링샤오윈은 시멘트 사업과 건설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가였습니다. 경찰은 링샤오윈이 남긴 장부를 발견했고 그들 부부와 금전적 관계를 가지고 있던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를 조사했지만 모두 특별한 혐의점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8일 후 사건 해결에 압박을 받고 있던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면밀히 조사한 결과 걸레 자국 옆에서 신발 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발 자국을 기반으로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갔고 허저우 시내에서 그 신발 자국과 일치하는 여성용 슬리퍼를 찾아냈습니다. 가정부는 그 슬리퍼가 4층 문 앞에 있던 슬리퍼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죠. 하지만 그 슬리퍼는 사건 이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슬리퍼를 가져간 것으로 보았고 슬리퍼를 신은 여성의 키는 165cm 이하로 추정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160cm에서 170cm의 남성과 165cm 미만의 여성을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0일 후 경찰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피해자 링샤오윈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충격을 받아 누워만 있었고 회복한 후에야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링샤오윈의 어머니는 사건이 발생하기 4개월 전 링샤오윈의 건물에서 한동안 링샤오진이 살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매는 불편함을 느끼며 살았고 결국 링샤오진은 자신과 함께 살기 위해 다시 이사했다고 답했죠. 링샤오진이 언니 링샤오윈의 집에 살았을 때 집 열쇠 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링샤오진의 키는 161cm이고 슬리퍼 사이즈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링샤오진의 전화 기록을 살펴보았고 그녀가 사건 전후 한 전화번호로 자주 통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통화를 한 상대방은 류성민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링샤오윈과 링샤오진은 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세상을 떠났고 언니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언니의 아들은 숙회장이었고 딸은 수지혜였으며 수지혜의 남자친구가 바로 류성민이었죠. 링샤오윈과 링샤오진에게 수지혜와 숙회장은 조카입니다. 링샤오진이 조카의 남자친구와 자주 통화했다는 사실은 분명 무언가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류성민의 발 사이즈와 6층에서 발견된 발자국 사이즈를 비교하였고 결과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류성민은 사건 당일 새벽 여자친구 수지혜와 함께 허저우를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경찰의 신문이 시작되었고 수지에는 이 사건의 주모자가 이모인 링샤오진이며 자신의 남자친구 류성민은 공범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링샤오진과 류성민은 자신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또한 링샤오진은 자신의 조카 숙회장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털어놓았죠. 링샤오진의 남편 류링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전, 링샤오진은 이미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링샤오진은 조카 수지에게 지속적으로 범행에 협조해달라며 부탁하게 됩니다. 결국 수지에는 그녀의 남자친구 류성민과 오빠 숙회장을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5월 2일 새벽, 링샤오진은 흉기를 준비한 뒤 조카 숙회장과 류성민을 불렀고 그들은 4층에 올라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이후 류성민은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6층에 들렀다가 자신의 발자국을 남긴 것이었죠. 링샤오진은 그 슬리퍼를 신고 사건 현장을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그때 실수로 발자국을 남겼던 것이었죠. 이후 그들은 범행 도구와 슬리퍼를 다리 아래 강으로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링샤오진은 왜 친언니의 가족을 살해한 것일까요? 링샤오위는 1965년생이고 링샤오진은 1975년생으로 허저우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2000년 링샤오위는 시멘트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자본금이 부족했고 이때 링샤오진은 자신이 저축한 20만 위안을 언니에게 모두 빌려주었죠. 사건 당시 링샤오진은 일하지 않았고 남편이 언니 밑에서 일했지만 수입은 미약했으며 때때로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죠. 링샤오진은 4살 미만의 2딸을 키우느라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사업에 성공해 새 건물을 지었고 새 차도 구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링샤오진은 자신의 돈으로 언니가 성공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니는 약속한 배당금도 주지 않았고 원금 20만 위안도 돌려주지 않았죠. 그렇게 링샤오진은 언니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수지혜와 숙회장의 어머니는 수술비가 부족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당시 링샤오위는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전혀 도와주지 않았었죠. 그리하여 수지혜와 숙회장은 이모 링샤오윈에게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링샤오진은 수지혜를 쉽게 설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건 전날 저녁, 링샤오진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기의 분유값이 없다며 남편의 월급을 요구했지만 언니는 핑계를 대며 월급을 주지 않았죠. 결국 링샤오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10월 25일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링샤오진과 숙회장 그리고 류성민과 류성민의 친구가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류성민의 친구는 류성민과 수지혜를 은닉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였습니다. 류성민의 친구는 은닉 혐의로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류성민과 숙회장 그리고 링샤오진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래 평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24일 오전 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